이렇게 보면 이제 두 개 틀렸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단대에서 뭐가 어렵냐? 문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사실 문법도 하거든요. 근데 많이 어렵긴 해요. 그래서 문법을 수학하고 똑같아요. 아까 지금 수학 설명회도 들었는데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지 않으면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문제를 어떻게 개팍하게 냈냐면요. 계속 이렇게 내요, 단대는. 16번 문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접사는 몇 개다, 몇 개다 해가지고 단순하게 개념을 일단 생각하고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거 동그라미 쳐가지고 십자수 놓듯이 다 잘라낸 다음에 그 몇 개인지 세다가 여기서 한 5분, 10분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도 문제를 어떻게 냈냐에 따라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려서 다른 거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약간 좀 아들이잖아요. 본인이 시간 계획 잘 짜고 구도를 잘 잡는 친구들이 아니면은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날려 먹어요. 그래서 시험 애가 바보라서 시험을 못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 조절 실패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대 부고를 하면서 아이들이 제일 특징이 뭐냐면 공부 안 하다가 벼락치기 좀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여러 장애 사항이 있어요. 그 휴대폰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학업 분위기예요. 애들이 애초부터 열심히 하면은 초반부터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 친구 사귀고 뭐 하느라 초반에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기간 되면 한 2주 되면 좀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굉장히 험하게 수업을 합니다. 욕설도 하고요. 왜냐면 남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 애들 착해요. 대치동 애들 착한데 못 돼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다 계속 이렇게 업이 돼 있어요. 애들이 게임도 같이 하고 휴대폰이 많이 발전이 돼서 그래서 안 하면 또 친구가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계속 아이들을 문법을 계속 적셔 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따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수업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애들 계속 공부시키는지.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문법이 어려워요. 문학은 할만합니다. 문학도 대부분 다 잘해요. 재밌거든요. 수업을 재밌게 해서 국어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국어가 재밌어야 돼요. 국어에 진절머리가 나고 아예 그러면요. 3년 내내 공부해도 과외 3개씩 붙여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국어 진짜 재밌는 과목이거든요. 어머님들 그 한강 소년이 온다 뭐 이런 거 읽어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그게 혼자 내가 읽으면 이게 뭐가 재밌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라고 가르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제 제자들은 다 국어 재밌어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과목이에요. 문법도 재밌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 문법을 열심히 해야 된다. 2개월 내내 문법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수업해야 되고요. 단대가 작년부터 이상해졌어요. 진도를 얘기를 안 해주고 한 주 한 주 밝혀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정도 한 3주 지나면 확 밝히는 스타일이었는데 매주 거의 5주차 됐을 때 밝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도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강사가 강의를 하느냐? 문법 하면 됩니다. 거의 문법이에요. 단대국어의 맹점은 문법입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독서를 꼭 한 지문에서 두 지문 내요. 한 장 넘겨보시면요. 이렇게 독서가 나오는데 지문 좀 보세요. 이게 거의 한 페이지를 가득 메우는 지문입니다. 외워갖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읽을 시간이 없어요. 원래 수능에서도 한 지문 비문학 푸는데 한 12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푸는데 30분인데 시험 시간은 40분 안쪽인데 나머지 1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대는 꼭 이렇게 독서 지문을 내는데요. 의외로 쉬워요. 독서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여기서 이제 다 끝납니다.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간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점수가 이제 많이 안 나오죠. 이유가 얘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으나 여기 이 친구가 틀려놓은 거 보면 제 제자예요. 제 제자라고 다 맞은 거 안 갖고 왔죠. 이게 틀린 걸 갖고 와야 이제 경각심이 생기거든요. 보기. 이 보기를 약간 변형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문제가 비슷한 걸 내는데 이게 수능형으로 보기 문제를 내면 얘는 외워 갖고 들어갔죠.
얘는 외워가지고 들어갔는데 얘는 이제 변형했으니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폐해입니다. 그래서 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내신 대비 6주 한다고 해가지고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늦었죠. 늦 아니 사기꾼이죠. 공부 한 절 안 한 애를 무조건 1등급 맞게 한다는 게 그게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휘력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요상하게 우리 애는 이렇게 점수가 안 오르죠? 그거 어휘력인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현대 사회의 이 어휘력. 그래서 이게 어휘가 어머니 얼마 중요하냐면요. 이거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말할 때도 많이 쓰고. 근데 여기에는 긍정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으나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 역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꽃 같은 단어, 귀중한 단어들 수능에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신 선생님도 좋아합니다. 이런 간질간질한 어떤 어휘를 반드시 꽉 채워놔야 되는데 저는 방학 내내 어휘 테스트 봤어요. 와가지고 문학 테스트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문학에 대한 문제는 정말 천차만별로 많이 내겠죠. 어휘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휘가 몇백 개씩 외워야 돼요. 수능 어휘를. 그래서 내신 가르칠 때도 어휘 문제를 굉장히 전 중시하고요. 여기다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들을 단어들을 막 짜장면처럼 비벼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분명히 내신 대비 때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으나 문제 풀 때 낯설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열심히 해야 되고 독서는 어휘력과 본문을 암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이제 다음 장 넘겨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출제 경향이 있는데 이제 천재를 좋아하나 봐요. 이번에 새로 개정된 교과서는 천재 김입니다. 천재 김수학. 그런데 놀랍게도 교과서가 왜 개정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하고요. 외부 지문을 80% 내는 학교예요. 외부 규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그 공개는 애가 학교 가기 직전에 얘기해 줘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한 교과서는 천재 김입니다. 외부 규제 심하면 90% 냅니다.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선 매번 교재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원래 제가 굉장히 잘생겼었는데 교재 만들다가 이 얼굴이 됐습니다. 자, 문학 출제 난이도는 중하. 그리고 외부 규제 기출 비중이 높고 서답형은 본질적인 단답형만 냅니다. 논술형 편지 쓰듯이 절대 안 내요. 나 빈칸 채우기라든 단답형에서 서답형 틀린 놈은 공부를 안 했다고 보시거나 그리고 시간 부족으로 서답형 정리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자, 객관식 독서는 다 하예요. 다 하. 독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서 이걸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거고 문법은 중상 그리고 시간 부족으로 3, 4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줘야 됩니다. 어머님들 제일 궁금해하는 거 1학년 내신 대비를 했는데 3, 4가 나왔어요. 빨리 정시로 돌려야죠? 아니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가고자 하는 데가 약대예요. 예를 들어 못 가죠. 근데 이제 본인의 꿈이 따로 있다면 또 언급할 필요 없는데 3학년 1학기 때까지 열심히 해서 3점대 초나 2점대로 들어오면 무난한 대학 갈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절대 1학년 때 애가 좀 어리버리하고 적응하는 시간인데 3, 4등급 나왔다고 너무 쪼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에 뭐 자랑도 할 겸 서울대를 보냈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공부하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본인이 가고 싶어서 했대요. 막 닥달하고 한다면 고1 때 사춘기가 한 번 더 와요. 문이 많이 고장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가타부타 한다고 갑자기 애가 각성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엇나가면 엇나갔지. 그러니까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건데 점수가 잘 나와야 스스로 하는 거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또 자극을 받는 거고요. 운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효과는 1학기 중간고사 잘 보는 건데 그걸 위해 미친 듯이 달려야겠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월급 많이 들어오면 더 열심히 일하거든요. 마찬가지 학생도 점수가 돈이에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정말 좌절감도 크겠지만 성취감도 높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보필하고 학원에서도 케어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총평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걸 요약해 놓은 거고요. 단대부고 수업 방식은요. 자, 이렇게 이제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흘러가면서 6주까지 가겠는데 계속 작품을 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보며 누적합니다. 애들은 한 번 가르치면 절대 이제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1, 2주차 배운 거 여기 보시면 그 예를 든 건데 서경별곡 이렇게 했으면 어려운 걸 그 다음 시간에 또 한다는 소리입니다. 한 번에 끝내죠. 계속 적신, 저는 적신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계속 몸속에 체득되고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익숙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익숙하면 문제를 어렵게 내도 훨씬 더 익숙하니까 공포감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제가 시험지를 단대부고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공포감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매주 테스트를 보는데 초반에 1, 2주차는 테스트를 안 보는 이유가 진도가 없기 때문에 시험지 형태로 만들어봤자 같은 문제를 20문제 풀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테스트는 3주차부터 실제 시험지와 똑같이 봅니다. 자, 누적해서 적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경별곡, 수호제기, 쉽게 쓰여진 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틀려야 오르는데 이게 제 자랑이에요. 1일 테스트라고요. 신재민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1일 테스트를 내요. 얘가 이 학생이 이렇게 해서 부터 풀어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카톡이 없으면 부모님께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매일 매일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 아니에요. 게임도 좋아하고 공부 잘 안 합니다. 근데 성실하기 그지없고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너무 귀엽고 초등학생 같은 아이입니다. 이런 효과가 어떻게 있냐면요. 애들은요. 국어는 잊고 있어요. 토요일 날 수업하면 끝이에요. 이제 스위치 꺼버립니다. 우 하다가 토요일 날 이렇게 백지 상태로 나타나요. 그럼 테스트 보고 싶나요? 애가 일부러 지각합니다. 테스트 보기 싫어서. 그 테스트 딱 하고 15분 늦게 이렇게 와가지고 테스트 이제 끝나가니까 그래 너는 그냥 채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꺼버려요. 남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매일 적당한 문제 난이도 두세 문제씩 내면 맞다 이거 국어 이렇게 매일 조금씩 적시는 거야. 칭찬해주면 엄청 성실하다 다 맞았구나 그러면 이제 너무 좋아하고 부모님께 그걸 캡처해서 보내요. 신재민 부모님.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건 부모님인데요. 캡처해서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눴던 거를 쭉 답장 없이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요. 심지어 이제 어떤 부모님은 저랑 이제 카톡이다 보니까 전화는 좀 부담스럽죠. 근데 애가 담배도 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애가 타락했어요. 1학년 때 여기 유명한 선생님한테 수업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답도 다 베껴가고요. 2, 3, 4, 2, 3, 4 해가지고 다 베껴가고 성적도 안 나오니까 저한테 보냈어요. 그 제가 1학년 2학기 때 바로 이제 이 아이를 수업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남고니까 남자가 가르쳐야 이제 남녀 상열지사 이런 얘기를 문학 수업하면서 자세히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말고 적당히.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눈을 떴어요. 그 수업을 듣게 했는데 얘가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계속 1등 나왔습니다. 국어라는 과목은 관심이 생기고 재밌으면 알아서 해요. 단대, 경기, 휘문 애들 똘똘한 애들이에요. 그냥 내신 대비를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말 듣는 애들도 아니고요. 끼리끼리 뭉쳐 다니면서 다른 생각합니다. 근데 제 진심을 얘기를 하고 진심 있게 수업을 하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잔소리 안 해도 됩니다. 막 열정껏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듣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아이를 클리닉 한다고 화요일 클리닉 왜 오는 줄 아세요? 아까 그 아이 그냥 와가지고 엄마 눈 피해서 여기 와가지고 지 혼자 공부하다가 휴대폰 보다가 합니다. 그러다 가끔씩 저한테 질문하고요. 모의고사도 1등급이에요. 아주 특별한 놈입니다. 특별한 케이스고요. 보통은 다 착해요. 얘는 좀 완전 어른이에요. 엄마도 터프하시고요. 이 자식은요 사람 되려면 멀었습니다 막 이러세요. 통화하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면은 열심히 안 하는군요. 제가 또 오늘 조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걸 다 행간을 아셔가지고 휴대폰도 압수하고 어느 날 투지폰 들고 나타났더라고요. 제 뉘앙스로 탁 캐치를 하세요. 이렇게 다뤄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테스트를 내서 틀려야 오른다. 월화수목금토일을 테스트를 내고 지금은 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화수목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주 3일 동안 이 효과는 주간 테스트를 대신하며 주간 테스트는 3주부터 한다고 했죠. 애가 계속해서 아 맞다 국어 해야지 참 하고 마중물 효과를 계속 줍니다. 이것도 안 하는 놈들이 있는데 뭐 부모님께 캡처가 안 가면 안 하고 있는 애들이라서 부모님이 알아서 같이 협력하여 너 요새 1일 테스트 왜 안 하니? 하면서 계속 접근을 하게 만들죠. 자 그리고 이제 다 왔어요. 자 제 자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일 테스트 설명한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자료가 한 대여섯 개 되는데요. 수업 본교재 이제 뭐 다 자체 제작이죠. 왜냐면은 이제 교과서도 새로 나왔고 그리고 외부 교재이기 때문에 1일 테스트는 아까 설명드린 거 그리고 기출해결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 돈을 내고 직접 수정하고 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학교까지도 저희가 기출 문제집을 모아서 워드로 치고 그거를 단대부고에 해당되는 문제나 이런 거를 조합시켜 가지고 문제를 저희들이 조합합니다. 먹고 살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예전에는 정말 아시죠? 부모님 이제 제 나이 또래 같으신데 그냥 문제집 싸가지고 수업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경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대치동 선생님 여하 익명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20살도 있고요. 26살 강사도 있고요. 들어가서 같이 작업하고 분배하고 쪼개고 해서 이걸로 변형해야 돼요. 불법이죠. 학교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변형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 시험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3, 4, 5, 6주 차는 계속 보고요. 서성록 교과서라고 제가 남자지만 필기 예쁘게 하는 걸 좋아하고 꼼꼼한 걸 좋아해서 이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시험 직전 열흘 전에 선물을 해주면 이거 들고 다니면서 봅니다. 그리고 플랜 R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또 직보 때 더 요약해 줘야 돼. 피라미드 기법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자식들은 요약을 안 해주면 보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또 모아서 나올 만한 걸 또 추려서 줍니다. 결국 얘네들은 얘만 봐요. 진짜 확. 그럼 제가 이만큼 한 건 뭐가 됩니까? 노력이. 그러니까 몸을 적셔주는 건데 결국 제일 좋았던 건 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샘플로 보시면 이게 본교재고요. 글씨체도 예쁘게 우리 요즘에 남학생들도 예쁜 거 좋아해요. 예쁘게 만들었고요. 필기하기 좋게 행간도 넓게 하고 글씨체도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제 기출의 데일리 테스트입니다. 데일리 테스트 1일 테스트라고 해서 문제를 많이 넣어주면 또 싫어해서 두세 문제 정도 집어넣고요. 한 페이지로. 그래서 애들이 휴대폰으로 보든 태블릿으로 보든 태블릿 똥 태블릿 하나 사주세요. 프로그램 잘 안 돌아가는 거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걸로 잘 알아보세요. 좀 옛날 걸로 게임 안 되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빨간색 밑에 어이구
잠시만. 빨간색 밑에 뭐 이제 한영고라고 돼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이게 기출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집이 단대부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2주에 한 번씩 줘요. 진도가 나와야 하니까 두툼하게 책으로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고퀄리티인데 애들이 그 마음을 알까요? 그래서 억지로 시킵니다. 이건 되게 좋아요. 학교 선생님도 클라우드가 있어서 다른 학교에서 낸 거 변형해서 내시는 거예요. 오롯이 창조해내는 게 한두 문제 정도 되는 거. 10문제라면 나머지 80%는 다른 학교 다 클라우드 공유해서 참고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기출을 참고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실제 시험지 모양이에요. 학교에서 전화 받은 적도 있어요. 유출된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은 게 아니라 시험지 좀 모양 좀 바꾸라고 이렇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꿨죠. 원래는 2023학년도인데 이거 나가 여기 땡땡이래. 이거 보이시죠? 이런 거. 그리고 뭐 저작권 표시 뭐 이런 거를 살짝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놔서 시험 보면 애들이 두려움이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일일 테스트를 똑같이 만들어서 주간 테스트를 봅니다. 자, 이게 서성록 교과서예요. 넘겨보시면 디테일의 왕이에요. 그냥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냥 와, 이거 보고 시험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이거 다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필기하면서 다 해줍니다. 제가 시간만 저에게 주어진다면 정말 재밌게 현대소설 하나 읽어드릴 텐데 그러면 뿅 갈 텐데 시간이 없으므로 분석과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른쪽 독서 지문이에요. 이렇게 해주는데도 시험을 소주제, 마킹 다 해줘, 도식화 시켜줘. 그러니까 제 제자들은 다 암기하고 들어갑니다. 예쁘죠? 자, 관리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제일 자랑하는 게 제가 그 캡처해서 매주 보내는 거고 그것만 해도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수업 끝나면 학생 수업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회적으로 보내드려요. 이 자식 공부 안 합니다. 엎드려 있었어요. 이러면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애를 당연히 깨우고 이 새끼 뭐 하는 거냐 하겠죠. 저 강박이 있어서 엎드려 있는 걸 못 보거든요. 근데 부모님께 그렇게 보내잖아요. 애가 동공이 풀렸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숙제는커니와 수업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 그만둬요. 다 그만두면 연락해 보면 이 새끼는 정신 못 차려가지고요. 엄마도 연락 안 받으시고요. 학원 측에 전화해 보면 국영수 사탐 다 끊었대요. 왜냐면 애가 아예 안 하니까. 그리고 2주 뒤에 돌아와요. 이게 얼마나 그 분노가 차서 그렇겠지만 중간에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지고대로 보내진 않고요. 요즘에 뭐 피곤한 일이 있나 보죠. 이렇게 보내면 수업 태도가 엉망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닌 이상 그 정도는 안 보내요. 어머니 카톡 옵니다. 왜요? 어머니 화는 내지 마시고요. 얘가 요즘에 늦게 자나 봐요. 자꾸 수업 중에 많이 좁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애가 수면 장애가 있는 애가 있었어요. 실제로 어머님이 애 보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이렇게 수업 들어요. 근데 대답은 다 해요. 알겠니? 점수가 직본 때도 이러고 있으니 점수가 나올 리가 있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아이를 가르치는데. 보육원도 아니고 잠 깨우고 달래고 점수는 좀 올랐는데 좋은 점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도와주고 좋은 거 먹여야 되는 짜장면 곱빼기 먹고 왔대요. 아침에도. 그러니 졸죠. 그 안 좋은 거 먹고 오니까.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말이죠. 아, 정말 학원도 아이를 잘 돌봐주고 그래서 문자를 세세하게 보내는 편입니다. 그 아이가 점수 뭐 나왔는지. 근데 애매하죠? 20문제 중에 5개 틀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틀렸는지. 주간 테스트가 애매해요. 이거 분석해서 드린다고 하는데 1주차 때 제막매가 하나 있는데 얘가 취약점이 뭐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솔직하게. 근데 거기에 대충 적어 놓습니다. 이번 주는 현대시 시험을 봤는데 개념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는 또 개념을 다 맞아요. 얘가. 국어가 그래요. 잘했다 못했다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취약점을 최대한 설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좋은 게 카톡으로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니까 부모님도 부담 없이 저랑 친구가 돼서 카톡으로 이런 거는 보고 그만인데 정확히 좀 이해도 못 하시죠. 문법 틀렸는데요. 뭐뭐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화 상담 카톡으로 통화할 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 제가 언제든지
전화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신교육은요 매번 합니다. 스타일 보면 아시겠지만 애를 좀 잘 잠을 깨워서 재밌게 이끌어 가는데 대학 얘기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좀 정신이 많이 돌아와요. 어제는 고3 수업하는데 오리엔테이션 얘기했는데 대학교 수업 태도가 많이 좋아집니다. 9개월만 참으면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따로 불러서 인생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애를 잠을 깨우거든요. 저에게 보내주시면 놀라운 고 1, 2, 3을 다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학생을 만들 겁니다. 제발 부모님들도 너무 쪼지 마시고 항상 웃으면서 대해주시고 아이 케어를 잘해서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죠. 서울대에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단대부 화이팅!